네, 화요일입니다. 김장열의 업사이드 들어왔고요. 오늘장에서 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업사이드가 좀 있는 섹터 어디일지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아저씨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반도체 또 전문가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시장을 들어다놨다 했는지 포인트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업그레이드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 나왔다는 얘기 못 보셨죠, 아마도? 이틀 전인가는 미즈온가가 목표 주가를 높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장도 보면은 엔비디아는 한 2% 넘게 올랐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 뭐 또 이렇게 CES도 앞두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코멘트가 나와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몇 가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 뉴스 말고 다른 게 있는지는 또 앵커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CES니까 무슨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내놓기도 하는데 신규 칩을 내놨죠. 네, 신규 칩. 이제 GeForce RTX 슈퍼칩이라는 건데 사실 저 잘 몰라요. 근데 데스크탑 용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컨슈머도 있고 디벨로퍼들이 있는데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영어로는 for 컨슈머하고 이젠 디벨로퍼들한테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아까 GeForce RTX는 얘네 그 브랜드 명이거든요. 슈퍼 데스크탑 칩을 소개를 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 이게 원래 없다가 갑자기 한 건지 예상될 건지 잘 모르지만 이게 나왔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전기차 얘기인데 얘네 우리 엔비디아가 나오는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GPU 말고도 자율주행용 칩도 있는데 자동차 사용되는 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중국의 4대 전기차 업체가 엔비디아의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엔비디아의 솔루션 기술을 적용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4대 자동차 모멘텀이 많았군요. 네, 뭐 오토, 리오토, 그레이트 월, 모터, 지커, 또 샤오미까지 전기차 한다는 업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걸 사용한다. 이거는 안 사용하다가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파지티브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있어요? 네, 뭐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원래 개발해서 하려고 했던 중국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용으로 개발할 칩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H100, A100 말고 줄었죠. H20, L20 또 그러니까 L2 조금 낮췄죠. 얼마나 낮췄는지 아직 밝히지 않지만 그 제품을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판매할 거다. 1분기는 아니죠. 근데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 해서 실망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아니더라도 2분기부터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게 전기차용 솔루션이 중국에 들어간다. 중국용 칩 미뤄진 게 2분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컨슈머 CES에서의 슈퍼칩을 선보였다. 이런 것들이 전날 있었던 미즈오의 업그레이드하고 미즈오 업그레이드한 것의 내용이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랑 함께 늦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다고 봐서 초반에 낮게 잡았던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 거기는 이제 돌파한 거죠. 그러네요. 제가 본 것도 한 550불까지는 봤었는데 일거에 이제 달성해서 미국 장 나스닥 S&P가 작년 연말 주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원대 복귀했죠. 맞습니다. 아직 작년 연말 정도로 돌아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희망의 끈을 좀 놓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하나가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상이라든지 흔히들 얘기하는 아이폰 모먼트가 엔비디아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봐도 굉장히 좀 흥분하고 국내 증시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좀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오늘 국내 증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나오기 전입니다만 미리 좀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많이 어저께까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많이 수렴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4분기 실적을 발표되는 건데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매출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딱 두 가지인데 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약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70조에 한 3조 7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분기에 2조 4천억 영업이익 대비 올라가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3조 7천억이라는 그 중간 그 표준 숫자가 좀 범위가 사실 넓습니다.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지난주에 예측을 한 것이 낮게는 3조 3천억부터 한 4천억 빠지죠. 높게는 4조 4천억까지 높게는 또 꽤 높죠. 그래서 그러네요. 위아래의 격차가 좀 넓습니다. 그게 예.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좀 경계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흐름하고 동행해서 실적이 크게 미스 안 하면은 좀 상승을 좀 의미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 1조 정도, 3조 3천억에서 4조 3천억에 대한 이게 벌어져 있는 각도가 삼성전자만의 이슈일 것인가. 만약 3조 3천억 나오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조 3천억 나오면 오늘 엔비디아도 일 거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엔비디아가 한 6% 올랐고 예. 마이크론이 한 1% 후반대 올랐으니까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밑으로 하면 2% 플러스 알파 정도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주식들도 거기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봐야 맞춰가야죠.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초를 치느냐 그거는 실적이 그러다가 밑하느냐는 건데 희망컨대는 4자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최소한 3.7천억 그 이하로 안 나오는데 벌어진 게 가장 큰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대한 예측이 마이너스 7천억부터 플러스 한 2조, 마이너스, 얼마죠? 아마 제가 좀 볼게요. 이 실적이, 네, 그러네요. 반도체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조 2천억 예측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천억부터 마이너스 2조까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차이가 그대로 영업이익에 3조 4천억하고 4조 3천억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큰 것이 양쪽의 기본적인 어썸션 가정이 완전히 차가 난다면은 기본이 다르구나 그러는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D램, 낸드 같은 메모리에 주로 그 출하량, 출하량 증가했겠죠. 예, 그렇겠죠.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 수치가 엄청 차가 나면 달리 봤구나 그럴 텐데 D램하고 낸드의 그 출하량은 대충 20% 초반대 증가. 가격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대충 10% 초반 상승을 비슷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한 8군데 예측한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그 다른 게 크게 염려보다는 약간 신경이 쓰인 거죠.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원가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반도체나 이런 것이 감산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가동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가동을 확 줄였는데 정확히 가동을 얼마만큼 줄였는지 그 팹 라인별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동을 줄이는데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가는 거니까는 원가가 나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생각보다. 그래서 가격이 10몇 프로 오른다 하더라도 가격 늘어난 거, 물량 늘어난 거 곱하기 해서 매출 영업이익 늘어나는 그 퍼센트 증가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안 되거나 생각이 100이 아니고 한 90%만 반영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해석이 맞다 그러면은 지금 3조 7천억에서 낮은 쪽에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의 예측이 맞을 거고 그렇지 않다. 원가 구조가 감산을 많이 하고 가동을 했지만은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원가 구조가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같은 영업이익이라도 3조 8천억 와서 나오면은 오늘 엔비디아 숫자랑 엔비디아 실적이랑 겹쳐서 실적이 아니죠. 주가랑 겹쳐서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은 오늘 3% 이상 넘어 오를 수도 있고 이게 실적이 약간 미스되면은 뭐 한 1%대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 장중 몇 시에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장 시작 전인지 10시 전인지 모르겠는데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의미가 되는 거는 말이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4조가 안 나오고 3조 7천억, 5천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가 구조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이 좋을 때 감산을 빨리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한켠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투자가들이. 그러면 하이닉스에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조금 수요가 좋아지면 감산한 거를 가동률 줄인 걸 빨리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1분기도 좋고 한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한켠에 경계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순수하게 AI 해석하는 주식이 넘쳐 흐르고 소프트웨어로 넘쳐 흐르는 그런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희망하시는 것만큼 팍팍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3조 7천억이 얼마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좋았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도 늘어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3조 원대와 4조 원대를 가르는 그 원가 구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환하게 웃을 것이냐 아니면 미소만 지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의 폭 정도만 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감은 쭉 끌고 가도록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사실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보다도 올해 내내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로 좋아질까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지금 뭐 몇 시간 뒤에 나온 건데 예. 4분기 실적이 아까 3조 4천억이냐 4조 2천억이냐는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면은 예. 1분기 숫자부터 달라지죠. 그렇죠. 원가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3조 7천억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1분기를 반도체 가격이 한 10% 정도 더 오른다 가정을 하고 예. 물량은 조금 는다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조 원대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5조 뭐 초반, 뭐 6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5조 전체적으로요? 아니 1분기 때. 1분기에 4, 4분기가 지금 3조 5천억이냐 4조 하는데 네네네. 원가 구조가 높으면은 빨리 안 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조 원대를 현재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고 1분기 실적 이런 것을 리바이즈 하겠죠. 1월 말에 리바이즈 할 거예요. 오늘 발표되는 건 디비전별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하는 거는 사실은 1월 말에 할 건데 예. 어떤 현재는 5조 한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조 중반 정도 보고 있어요. 30조 중반 딱 요것만 보면은 과거에 우리 주가가 9만 몇천 원 갔을 때가 예. 21년도에 코로나 직후에 50조 넘을 때 있었어요, 영업이. 예. 그리고 22년도가 40조 초반. 그러니까 50조, 40조 초반 이렇게 됐었거든요. 21년, 22년도. 작년에 개판 나고 네네. 오늘 올라오는 게 이제 35조거든요. 35조 이 숫자만 기준으로 하면 9만 5천 원 이상 가는 게 무리죠. 그쵸. 지금 당장은. 예. 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원가 구조가 좋아져서 빨라질 수 있다 하면 35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잡으면 25년 숫자까지 일부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되네요. 현재는 예. 35조가 올해 예상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5조 원대 시작해서 그다음에 내년도가 한 50조인데 내년에 예. 가시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이게 땡겨지게 되면은 대충 과거 흐름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내년도 거는 안 땡기더라도 올해 35조라도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게 HBM 쪽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뒤졌는데 의미 있게 그러네. HBM을 뚫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한 퀄리티적으로 같은 ROE라도 같은 이익이라도 높게 밸류를 칠 수 있죠.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그거를 보고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현재 35조, 일부는 40조가 있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를 잡고 나서도 ROE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높게 줘서 지금 9만 원, 5천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예. 숫자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의 의미 있는, 엔비디아 잘 나간다는데 우리도 동참했어라는 게 같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예, 되는 같이 거죠. 타야죠. 그게 기사만 나오고 마오는데 1월 말에 그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죠. 예. 예,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가 구조가 괜찮아서 그래도 이런 감산을 했음에도 예. 3조 원 후반대 나오네라고 해야지 그게 해서 9만 원 오케이 그때부터 가는 이제 거고.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알겠습니다. 가름할 수 있겠고 만약에 오늘 2% 정도 못 오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장은 미국만큼 작년 연말에까지 올라온 거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2%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진짜 고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3조 7천원이 아니고 3조 1천원 이렇게 나가면 원가 고정 안 좋다는 얘기고 예. 그건 뭐죠? 삼성전자는 가동률을 빨리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내재적으로. 예. 반도체가 올라갈수록 빨리 가동률 높이고 싶거든요. 예.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엄청 좋은 거 플러스 효과가 한 4% 있는데 예. 4%못 올라가고 찌끔찌끔 계속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이닉스가 눈치 보면 하이닉스 관련되는 그 장비 업체들을 왕창 사느냐? 예. 그것도 속도가 느릴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뭐가 되죠? 가동률 높인다 그러면은 소재주가 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가동률 높이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소재주가 가죠. 소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소재주가 올라갔던 게 삼성이 가동률 높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재가 올라간 건데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시장을 완전히 개판시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재적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 디스플린, 침착해라, 잘해라, 천천히 해라, 시장을 망가뜨리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인데 예. 원가 구조를 드러나는 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조 7천억이냐 3조 3천억 하자냐는 것은 물론 반도체 지금 얘기한 메모리 원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메모리 말고도 파운더리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메모리의 원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조 7천억이냐 4조 나는 것은 하이닉스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엔비디아만큼은 크지 않더라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만큼은 크지 않더라도 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구나. 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번 밝혀지면은 이번 달 말까지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코멘트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 그 영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의 포인트는 4라는 숫자를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4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원가 구조가 확실히 좀 개선되면서 그럼 따라가도 돼요. 그렇죠. 그럼 따라가도 됩니다. 가동률까지 이제 또 변수가 생기는 네네. 거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2%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더 좋은 컨센서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까지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론적으로 돌아서 중소형주 생각하실 때는 소재주 쪽으로 지금 이제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HBM이라는 기대감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는 기대감이 쌓여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이고요. 반도체가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나 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일 날 목요일 날 저녁, 우리나라 12일 금요일 아침 영향을 미칠 미국의 CPI 넘버가 아까보다 약간 높아진다 그랬는데 예. 그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되고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일단 단기적인 거는 이제는 부분동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11일 날 당일 날 목요일 날은 아마도 이게 장 중인지 장 후반인지 모르겠는데 TSMC가 실적을 발표해요. 아, 또 중요한 거 있네요. 그거 코멘트 있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실적 발표되는 건 금요일부터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네. 아주 메가톤급은 없고요. 맞아요.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는 은행주 몇 가지 하고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헬스케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잘 넘어가면은 12월 1월 20 며칠까지는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좋은 스타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시장이 궁금한 건 HBM, AI 칩도 있습니다만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숫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11일에 발표된 TSMC로 또 그러면 또 파운드리, 또 AI로 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외에 은행주, 항공주들의 실적 발표도 주말부터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또 김정영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꾸준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오늘 반도체 스페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